오늘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AI와 로봇 자동화라는 거센 물결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청년 일자리 20만 개가 증발했고 화이트 칼라 엔트리 레벨 직무의 절반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장은 종이 조각이 된 건가? 내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간다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막막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은 인류가 겪었던 3번의 대변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설의 생존 전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우리가 왜 이토록 AI와 로봇을 보며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인류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된 생존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만 년 전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 텅 빈 창고였습니다. 곡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이 저장 본능은 우리의 DNA에 새겨졌고 1929년 대공황을 겪은 세대나 한국의 전후 세대에게 저축은 곧 종교이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곧 안전과 동의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을 향한 본능이 기술의 대변혁기를 만나면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세기 초 영국을 뒤흔든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1811년 노팅엄의 한 직물 공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옷감을 짜며 가족을 부양하던 숙련공들이 공장으로 쳐들어가 거대한 직조기를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네들러드라는 가상의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차가운 쇠붙지가 내 아이들의 빵을 뺏어갔다. 당시 증기기관을 장착한 방직기는 숙련공 한 명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폭락하자 논도한 노동자들은 기계를 부수면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고 기계를 파괴한 이들에게 사형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와 싸우는 동안 발빠른 자본가들과 기계의 원리를 이해한 소수의 기술자들은 그 기계를 활용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정교해졌으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계를 부수려 했던 러다이트들은 일자리도 잃고 새로운 부의 열차에서도 영원히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판 러다이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2026년 AI가 그린 그림은 예술이 아니다. AI가 쓴 코드는 신뢰할 수 없다며 기술의 결함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바로 현대판 망치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기술의 진보는 윤리나 감정의 호소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진행된 자산운용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자산은 죽기 직전까지 오히려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장하는 습관에만 매몰되어 정작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를 누리지 못한 채 결핍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1억을 남겼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1억 원어치의 노동을 사회에 무료로 기부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계가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은 자비가 없지만 도구를 다루는 자에게는 무한한 힘을 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창고에 곡식을 쌓는 법이 아니라 흐르는 기술의 파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19세기 러다이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20세기 초 뉴욕 거리를 뒤덮었던 말의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의 순환사가 아닙니다. 노동력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때 인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경제적 메타포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의 실물 엔진은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사람이 이동하고 쟁기를 끄는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 말의 근육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말의 수요는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자동차라는 철의 말이 등장하자 생물학적인 말의 가치는 수직낙하했습니다. 1915년 미국의 약 2,600만 마리에 달했던 말의 숫자는 불과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이겁니다. 말들은 게으름을 피우지도 파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뛰었지만 기술의 효율이 생물학적 근육의 가치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노동력이 바로 이 말의 근육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노동소득이 중심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전문 자격증을 따서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였죠. 하지만 AI와 로봇은 인간 마부보다 더 똑똑하고 24시간 쉬지 않는 무한 동력의 말입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에 져서 21세기 자본에서 R greater than G라는 유명한 공식을 남겼습니다. R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고 G는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입니다.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즉 노동소득 증가율을 항상 앞선다는 뜻입니다. 자동화 시대에는 이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마부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채찍을 들고 말의 엉덩이를 더 세게 때렸던 마부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던지고 핸들을 잡는 법을 배운 마부들은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영리한 마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포드 자동차의 주식을 샀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굴러갈 때마다 내 자산이 증식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2026년 현재 우리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자본가라는 정체성으로의 강제적 이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딩을 하는 AI,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의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류창고에서 로봇과 속도 경쟁을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 즉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동력이 기술에 의해 대체당하는 것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술이 내 노동력을 대체하는 만큼 그 기술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윤을 배당과 시세 차익의 형태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생존법입니다. 적에게 지기 싫다면 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가난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 가치가 낮아질수록 그 자동화 시스템을 소유한 자본의 가치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세요. 내 자산 중에 나 대신 땀 흘려 일해줄 디지털 노예, 즉 AI와 로봇 기업의 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앞에서 채찍질만 연습하고 있는 20세기 초의 마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만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는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터널, 바로 1930년대 대공황, Great Depression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의 상실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경제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공백을 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무형 자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자, 즉 비자발적 여가가 강제로 주어지자 그 시간을 채울 무언가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라디오 보급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유성 영화와 컬러 만화책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바로 이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미키마우스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아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빵 살 돈은 아껴도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경험과 컨텐츠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자동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로봇과 AI가 생산의 영역, 즉 물건을 만드는 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인류에게는 역사상 유례 없는 시간의 과잉이 발생합니다. 이제 부의 흐름은 생산에서 소비와 경험으로 이동합니다. 로봇이 옷을 만들고 AI가 회계를 처리하는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인간은 더 본질적인 욕구, 즉 누구에게 공감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고 뛰어들어야 할 영토는 바로 이 인간의 마음과 남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부자가 철강왕 카네기나 석유왕 록펠러처럼 물리적 자원을 지배한 사람들이었다면 자동화 시대의 부자는 사람들의 주의력, 즉 어텐션과 시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AI는 정답을 주지만 인간은 질문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도화된 상담, 맞춤형 교육, 철학적 코칭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로봇은 효율을 만들지만 인간은 취향과 스토리를 만듭니다.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1인 창작자, 커뮤니티 리더,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서비스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적 관점에서도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에 목매지 마십시오. 자동화 시대의 부산물인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고급 경험 소비 산업에 주목하십시오. 1930년대에 디즈니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가 거부가 되었듯 여러분은 인간의 고독과 여가를 해결해줄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공황은 일자리를 앗아갔지만 대신 여가 산업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쇼크 역시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겠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다움을 사고파는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에게 주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 즉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감을 주며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경험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적인 것의 희소성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 희소성을 선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자동화 시대의 새로운 록펠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00세기 영국의 공장부터 20세기 초 뉴욕의 거리, 그리고 대공황의 현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오늘 나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고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며 자본과 경험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공식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낼 3단계 실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문해력이라는 강력한 생존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19세기 문맹이 글을 못 읽는 것이었다면 21세기 문맹은 AI를 부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줄 아는가보다 AI를 활용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몸값을 결정합니다. 과거에 엑셀이나 영어를 배우듯 이제는 생성형 AI와 대화하고 로봇 자동화 툴을 내 업무에 이식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예술이든 공학이든 인문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영역에 AI를 접목해 혼자서 과거 10명이 하던 일을 해내는 1인 기업가적 생산성을 갖추십시오. 기업은 이제 성실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슈퍼 개인을 원합니다. 이것이 자동화 시대에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방어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50%는 내 일자리를 뺏는 기업의 지분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직업보험입니다. 20세기 마부가 포드 자동차의 주식을 사야 했듯 21세기 청년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같은 빅테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AI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하는 그 시간에도 저 기업들의 AI 시스템은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내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내가 소유한 기업들의 자본소득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나를 대체하는 기술의 이윤을 내가 가져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허락한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복수이자 생존법입니다. 셋째, 디지털 영토와 추억의 자산을 동시에 확장하십시오. 로봇은 물리적인 제품을 찍어내지만 여러분은 온라인 세상에 여러분만의 디지털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앱, 전자책 혹은 여러분만의 커뮤니티, 내가 잠든 사이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를 한 뼘이라도 넓히십시오. 동시에 앞선 챕터에서 강조했듯 추억의 배당금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25배수의 원칙을 향해 달려가되 그 과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젊은 날의 경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할 가장 수익률 높은 정서적 채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포에 질려 멈춘 자의 불을 빼서 변화를 읽고 올라탄 자에게 몰아주었습니다. 2026년 AI와 로봇이 세상을 역변시키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재편기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망치를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기술을 배우고 자본을 소유하고 인간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은 도구에 먹히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마부, 아니 그 차를 소유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거대한 항해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